반갑습니다. 생명과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멸치 해부 했는데요. 어,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해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어, 해부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해부는 그냥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해부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잘 수행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쌤하고 같이 살펴볼 게 혈액형 판정과 혈구 관찰이라고 하는 실험인데요.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면 되게 재밌고 나의 혈액형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만 봤던 적혈구와 백혈구를 관찰하는 건 되게 흥미로운 건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에 쌤이 혈액형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원리를 다 설명하고 나서 실제 선생님의 혈액형을 판정하는 실험을 혼자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쌤의 혈액형을 한번 알아맞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요. RH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죠. 앞에 거는 ABO식 혈액형이다 라고 얘기하고 뒤에 얘기한 거는 RH식 혈액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형은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 혈액형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유래는 선생님 내준 교재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기 바라고요. 혈액형을 판정하기에 앞서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 좀 이해를 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들어봤을 법한 용어이기도 한데요. 항원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알아요? 그리고 항체라고 하는 거. 항원, 항체는 면역 반응에서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가 면역할 때, 면역이라고 하면 내 몸을 방어하는 것을 면역이라고 얘기하죠. 면역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 그게 뭘까요? 자, 내가 내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그렇죠? 내 것과 남의 것을 식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이걸 우리는 뭐 피하 식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전쟁을 하는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면 둘 다 엄청난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내 것하고 내 몸 바깥에서 침입해 온 녀석을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선행을 한 학생들은 저 개념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이 가장 큰 개념으로 설명을 할게요.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외부에서 침입해온 침입자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항체는 이 침입자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방어 물질. 알겠죠? 그래서 이 침입자를 대응하기 위해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혈액형 판정하는데 왜 항원 항체를 공격을 하느냐? 혈액형을 판정하는 기본 원리가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항원을 우리 혈액형 판정할 때 얘를 뭐라고 하냐? 응집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항체를 뭐라고 하냐? 응집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 혈액형 판정은 항원 항체 반응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했죠. 이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해서 혈액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혈액이 한 덩어리로 덩어리지는 응집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응집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이다라고 해서 응집원. 응집 반응을 이제 이 응집원과
결합해서 응집을 실제로 일으키는 녀석이다라고 해서 응집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죠? 응집 반응하니까 이 개념하고 많이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응고 반응이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고는 뭐예요? 여러분들 그 여드름 푹 짜고 나면 마지막에 피가 딱 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거기에 피딱지가 앉게 되죠. 왜? 내 피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이렇게 피딱지가 앉는 거는 피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죠. 이거를 응고라고 얘기하면요. 응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응집원과 응집소가 서로 엉켜가지고 덩어리지는 현상을 응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 판정은 응집원과 즉 항원인 응집원과 항체인 응집소의 응집 반응을 통해서 혈액형을 구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조금 이따 이제 응집원의 종류와 응집소의 종류는 쌤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 아까 쌤이 얘기할 때 항원과 항체의 개념을 설명했죠. 근데 내 몸이 피하 식별, 즉 내 몸에 있던 원래 녀석이랑 바깥에서 침입해온 침입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의 관절이에요. 보면 손 마디마디가 다 어떻게 됐어요? 꺾여 있죠, 이렇게. 자, 류마티스성 관절염은요. 내 면역세포가 내 여기 관절세포를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관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 꺾여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면역세포가 나의 세포를 공격하는 거 있죠. 이러한 질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개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걸리지 않죠. 근데 면역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질병에도 걸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쌤이 항원, 항체 반응,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냐면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했죠. 근데 이거 잘 못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도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살펴봤던 이 응집원과 응집소 그리고 응집 반응에 대해서 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응집 반응은 응집원과 응집소가 서로 엉기는 현상을 응집 반응이라고 한다 했죠. 이 응집원은 어디에 분포하냐면요.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죠? 즉 응집원은 어디에? 적혈구에. 자, 응집소는 어디에 분포하냐면 혈장에 분포하게 돼요. 혈장. 혈장 하니까 또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혈액을 뽑아가지고 원심분리라고 하는 것을 시키게 되면요. 밑에는 밀도가 크고 크기가 큰 세포 성분들이 가라앉게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 혈구 성분이라고 얘기하게 되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여기 깔아앉고요. 그 위에 뜨는 2층을 뭐라고 하냐면 혈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의 혈구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을 혈장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응집소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혈장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있죠? 항체가 예, 혈장에 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자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죠.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이 적혈구와 즉 응집원과 응집소 사이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덩어리가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을 막아버리겠죠. 맞죠? 그래서 예전에 의사들이 그러니까 혈액형을 판정하기 전에 의사들이 뭐 총상이나 혹은 뭐 칼에 베어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는 사람을 봤겠죠. 근데 우연찮게 다른 사람의 피를 넣어주면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도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피를 공급해 주니까 갑자기 죽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부를 해보니까 혈액이 다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서로 섞어도 되는 피, 섞으면 안 되는 피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계와 의문이 생겼겠죠. 이게 혈액형 판정의 가장 기초적인 음, 출발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응집 반응의 원리를 살펴봤고요. 응집원은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적혈구 표면에 분포하는 거고요. 응집선은 이렇게 혈장에 떠돌아다니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항체는요. 항원에 대항해서 항원을 공격하는 물질 혹은 앞에 살펴봤다시피 서로 엉기는 물질이었죠. 근데 이 항원하고 항체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항체의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Y자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 항원하고 결합하는 부위가 여기 위에 있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이렇게 모양이 다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양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을 수 있는 항원의 종류마다 항체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항원 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병원에 데리고 다니면서 뭐 예방주사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쌤도 애가 셋인데 막내는 아직 1살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엄청나게 병원을 많이 다니면서 예방접종을 다 시켰거든요. 왜 예방접종을 시키느냐? 우리 몸에 생성되는 항체는 어떤 항원이 침입해어 들어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만들어지는 항원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녀석이 내 몸에 침입해 들어올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많이들 걸리고 어린아이한테 위험한 그러한 질병을 일으키는 이 항원들을 미리 약화시켜가지고 접종을 한번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항체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그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내 몸에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항체를 만들기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 또 독감 예방 주사 맞았잖아요. 그것도 내 몸에 이미 많은 항체가 있지만은 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하고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접종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특정 항체는 특정 항원하고만 결합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혈액형을 구분할 때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요, 뭐의 종류를 가지고 구분하냐면, 응집원의 종류를 가지고 구분하게 돼요. 자, 응집원은 아까 어디에 있다? 그렇죠. 적혈구 표면에 있다라고 했죠.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응집원의 종류가 서로 다른 종류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집원 A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혈액형을 뭐라고 하냐? A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응집원 B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B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AB형 이렇게 구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응집원이 없죠. 자, 없는 경우는 없다. 0은 아니고요. O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혈액형을 구분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이상하고 AB형은 자기밖에 모르고 O형은 다 퍼주는 스타일이다. 이런 이제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구분해 놓은 이런 자료 혹시 봤을 건데요. 이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이 응집원의 종류예요. 이 응집원의 종류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여기에 응집원으로 작용하는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이 탄수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겠죠. 맞죠? 그러니까 A형은 어떻네, B형은 어떻네, AB형은 어떻네, O형은 어떻네라고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은 가장 비과학적인 예로 많이 거론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그래서 쌤이 일본을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조금은 싫어하지만은 일본에서 그냥 뭐 유래한 그런 뭐 비과학적인 썰이랍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모든 성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쌤은 A형입니다. 근데 쌤 아내는 저보고 소심하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쌤 보고 세심하답니다.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성격을 이렇다 저렇다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 성격을 논하는 것은 절대 비과학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집원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응집원 자신의 이제 응집원하고 다른 응집원이 들어왔을 때는 이걸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항체가 있어야 되겠죠. 즉 응집소가 있어야 되겠죠. 아까 응집소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혈장에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만일에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설명할게요. 자, 응집소 알파는요. 적어볼게요. 어이구 잠깐만요. 응집소 알파는 누구랑 결합하는 물질이냐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냐면 응집원 A와 응집 반응을 일으켜요. 응집소 베타는 응집원 B랑 응집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알파를 가지고 있으면 셀프로 응집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죽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응집원하고는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다른 응집원을 방어할 수 있는 그렇죠. 응집소 베타를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 A형은요.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베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B형은요.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게 되면 자기 응집원이랑 자기 응집소랑 응집 반응을 일으켜서 죽겠죠. 맞죠? 그러니까 자신하고는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응집원 A를 방어할 수 있는 응집소 알파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죠? 자, 그러면 응집원 A와 B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AB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집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AB형은 응집소가 없게 되고요. O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응집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니까 알파랑 베타를 모두 다 가지고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ABO식 혈액형은 이렇게 응집원의 종류를 가지고 구분하게 되고요. 이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게 되고 응집소의 종류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혈액형 판정은 응집 반응을 통해서 한다 했는데 어떻게 판정하느냐? 일대 사용하는 물질이 혈청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아까 혈장은 들어봤는데 혈청은 또 생소하죠. 맞죠? 근데 혈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까 혈장은요. 혈액을 원심 분리했을 때 밑에 가라앉는 거 말고 위에 떠 있는 거를 혈장이라고 한다 했죠. 우리가 피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딱딱하게 굳죠. 맞죠? 이걸 혈액 응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피는 가만 놔두면 굳습니다. 혈장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혈장에다가 이거예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을 그래서 이렇게 시약으로 만들어놔도 딱딱하게 굳지 않는 상온에서도 안 굳어요. 자, 굳지 않는 이러한 물질을 뭐라고 하냐? 혈청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혈청. 그죠? 이게 혈청은 혈장에다가 혈액을 딱딱하게 만드는 혈액 응고 물질을 뺀 나머지를 혈청이라고 한다. 그죠? 자, 이 혈청에는요. 항 A 혈청, 항 B 혈청, RH 혈청 이렇게 있습니다. 항 A 혈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대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집원 A에 대항하는 혈청이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혈장에 뭐가 있다고요? 응집소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응집소가 있는 거에 혈액에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만 뺐으니까 혈청에도 그렇죠. 응집소가 들어 있겠죠. 근데 항 A 혈청이라고 하는 혈청은 응집원 A에 대항하는, 즉 응집원 A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혈청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니까 응집소 뭐가 들어가 있다? 응집소 알파가 들어가 있는 혈청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항 B 혈청은 응집소 베타가 들어가 있는 혈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집소 알파랑 혈액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혈액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집원 A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응집원 A가 있으니까 A형 아니면 AB형이겠죠. 그러면 응집소 베타를 떨어뜨렸더니만은 응집 반응이 이렇게 되나라고 하면 B형 아니면 그렇죠. AB형이겠죠. 둘 다 떨어뜨렸더니만은 응집 반응이 이렇게 되지 않더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O형이겠죠. 맞죠? 응집원이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혈청을 가지고 혈액형을 판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 혈액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BO식 혈액형과 RH식 혈액형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그러면 RH식 혈액형은 어떻게 발견되었느냐? 이 RH식 혈액형은 여기 레서스 몽키라고 하는 붉은 털 원숭이로부터 이제 기인한 그 응집원을 가지고 구분하는 건데요. 이런저런 많은 실험을 시도해보는 과정 중에 이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를 뽑아다가 토끼에게 주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토끼의 혈액을 채취해보니까 여기에 이 RH 응집원하고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RH 혈청이 생성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의 혈액하고 섞어봤습니다. 섞어보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있더란 말이에요.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 RH랑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항 RH 혈청, 그러니까 어, 그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붉은 털 원숭이의 RH 응집원을 적혈구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토끼한테 주입하니까 이 토끼한테서 항체가 생성되더란 말이에요. 항체가. 이 항체를 사람한테 집어넣어 주니까 사람의 혈액에 집어넣어 주니까 이 항체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혈액형도 있고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혈액형도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혈액형을 또 구분하는 방식을 집어넣었던 거야. 자, 이 응집 반응을 일으키게 유도한 물질이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로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응집원을 레서스 몽키, 붉은 털 원숭이의 학명에서 따가지고 레서스 몽키, 여기에 RH를 따와가지고 RH 응집원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유도된 응집소를 이 항체를 RH 응집소 혹은 응집소 RH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RH 응집소가 있는 혈청을 항 RH 혈청이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역시 항 RH 혈청, 즉 RH 응집소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니까 RH 응집소가 응집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혈액형을 뭐라고 불러주냐? RH 플러스형 이렇게 불러주게 된 거예요. 자, 없는 사람을 자, RH 응집원이 없는 사람은 RH-0 이렇게 불러주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RH 플러스형, RH-0은요.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응집원이에요. RH 응집원을 가지고 있느냐, RH 플러스형, 가지고 있지 않느냐, RH-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그 ABO식 혈액형을 이제 결정짓는 응집원도 적혈구에 있다라고 했는데요. RH 혈액형을 구분하는 것도 응집원도 적혈구에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물질의 종류가 달라요. 아까 선생님 얘기할 때 ABO식 혈액형을 결정짓는 응집원은 탄수화물의 종류라고 했죠. 근데 RH 플러스 RH 마이너스형을 결정짓는 응집원은 여기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학교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종소리가 또 울리네요. 어, 응집원의 종류가 다른 거죠. 응집원의 종류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얘랑 결합할 수 있는 항체, 즉 응집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RH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은요. 여기 자, RH 혈청, 항 RH 혈청이라고 하는 것과 것으로 이제 구분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 RH 혈청 안에는 뭐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응집소 RH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적어놨네요. 자, 그래서 응집소 RH를 뭐라고 하냐? 델타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실험은 간단해요. 이 항 A 혈청, 항 B 혈청, 항 RH 혈청을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내 혈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그리고 나서 이쑤시개 같은 것으로 저어주면 응집이 일어나게 되면 응집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응집원과 내 피와 혈청 사이의 응집 반응을 통해서 혈액형을 판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좀 이따가 선생님 또 올려놓은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요. 아까 RH 플러스형, RH 마이너스형 이렇게 RH 혈액형을 구분한다고 했죠. RH 플러스형은 그러니까 RH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 했죠. 근데 RH 응집소, RH 플러스형이니까 응집소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맞죠? 근데 RH 마이너스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소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죠? 그런데 이 RH-0이 RH 플러스형, 즉 RH 응집원한테 한번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응집소를 가지게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데요. 그건 쌤이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 열심히 수행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쌤과 같이 이제 응집 반응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자, 안티 A 아까 얘기했죠.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 요거는 응집소 델타라고 하는데요. RH 혈액형을 구분하는 거. 보면 구분할 수 있겠죠.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죠. 얘는 응집이 일어나. 얘는 일어나지 않은 거. 얘는 일어난 거. 일어나지 않는 거, 일어난 거, 일어난 거.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형을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정한 혈액형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판정을 해봐요. 판정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실험 수업을 진행하면 혈액을 또 관찰해보는 그러한 실험도 하는데요. 실제로 혈액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냥 혈액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커브 글라스를 씌우면 적혈구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혈액을 이렇게 얇게 펴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well made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걸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적혈구를 염색을 하게 되면 그 혈액을 염색을 하게 되면 적혈구는 그냥 보이는데요. 백혈구는 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염색을 하면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해보면 좋은데요. 조금 여건이 좋지 못해가지고 하지는 못하고 쌤하고 같이
여기 혈액형 판정하는 거 선생님 혈액형을 판정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꼭 선생님 혈액형을 판정해 보고요. 여러분들의 혈액형도 알고 있잖아요. RH-0인지 플러스 0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RH 플러스 0이다라고 생각하고 응집 반응의 결과를 예상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적으면 되느냐? 자, 이렇게 적어놔요. 자, 항 A 혈청, 항 B 혈청, 항 RH 혈청 적고요. 여러분들의 혈액형 판정의 결과를 예상해서 그림으로 그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이제 거기다가 뭐 과제에다가 적어 놓을게요.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진한 점을 좀 찍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작은 점선을 이렇게 찍기 바라요. 자,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혈액형이 뭘까요? 항 1혈청이랑 응집 반응이 이렇게 였으니까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없고, 있고. 그러니까 RH 플러스 A형이다. 라고 이렇게 불려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의 혈액형을 이렇게 알고 있는 혈액형을 예상을 해가지고 그림도 같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과제 잘 수행해서 정해진 시간까지 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